20년은 조금 저 말고 이제 활동가들한테 조금 더 남다르게 다가왔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했던 거는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20년이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활용해서 후원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좀 이렇게 숨은 저 의도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제 지나고 나니까 20년이라고 하는 게 작은 숫자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근데 아마 그 방식은 좀 더 새롭고 좀 더 달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거라 20년을 걸어온 뿌듯함 절반,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걸어갈 건가에 대한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 이것도 반 이런 것 같아요. 섞여 있어. 예, 이경재 교수님이시라고. 이경재. 예.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저기 네. 정년 퇴임하신 거죠. 네. 그때 이분이 이제 현장 생태학자잖아요. 생태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되는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뭐 골프장이 들어와서 살림이 깡그리 사라져 버린다라든지 스키장 들어와가지고 살림이 뭐 깡그리 사라져 버린다라든지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러니까 교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환경단체들이 이런 직접적인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역량의 한계라든지 부족함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셨나 봐요.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다고 우물 판다고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당신은 대학 교수 신분이니까 현장 활동가가 될 수는 없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의기투합 좀 한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 생각이 좀 이렇게 일치하는 사람들 한두 분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고민을 나눴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때 초기에 이제 고민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돌아가신 여진구 선생님,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사무국의 살림을 담당했던 윤주옥 저자. 예, 이게 초기 멤버예요. 이렇게 초기 멤버. 예, 그래서 뭐 이경재 교수님, 그 이경재 교수님의 어떤 그 연구실, 학생들, 뭐 박사과정, 석사과정 있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여기 그 현장에서 이제 활동해왔던 현장 활동가로서 여진구 선생님,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윤주옥 선생님은 원래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노동운동이 아닌 새로운 전환운동이나 의제운동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환경생태 이게 중요해질 거다고 하는 판단을 좀 갖고 그런 운동을 좀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잘 이렇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일살천리로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생태보존 시민모임을 만든 겁니다. 저는 석사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옆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막 이렇게 구상하고 기획하고 전략 짜고 역할 분담하고 하는 것들 이제 먼발치에서 지켜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 일손이 필요하면은 가서 자원봉사하고 뭐 이렇게 저는 생태보존 시민 모임하고 처음에 이제 인연을 맺은 거죠. 이제 프리랜스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남잖아요. 주로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짧게 일을 하다가 결과물만 가지고 연구원들끼리 만나가지고 논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여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단체에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자원봉사를. 이제 어느 날 이제 평생 뭘 하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프리랜서가 하는 게 뭐 안정적인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적성이 맞다면 계속 해나갈 수도 있는데 그 일도 재밌긴 했지만 그것보다 이 자원봉사 하면서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일을 하면서 그냥 평생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체 찾아가서 그때 그 여진구 처장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단체에서 그냥 일을 하고 싶다.
상근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 일을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근 활동가가 된 거죠. 근데 그 활동가들이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50만 원 한 달. 네. 한 달에 50만 원. 그래서 내가 한 50만 원 정도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할 수 있겠냐. 뭐 그때는 그게 크게 돈이라고 하는 게 다가오지 않았어서 상관없다라고 하고 시작을 한 건데 지금 20년 된 거죠. 네. 아, 50만 원 받고도요. 네. 보니까 저축을 했었어요. 50만 원. 지금 우리 사무실에 옆에는 꼭 우리가 텃밭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저기 구파발 때도 그렇고 물풀의 시절에도 그렇고 기자촌 시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옆에 텃밭 읽어서 푸송기 나오면 여름철에 그 뜯다가 된장에다가 그냥 고추 찍어서 먹고 막 이랬었으니까 돈 쓸 때가 그렇게 딱히 많지는 않았죠. 그냥 뭐 문화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맨날 돌아다니는데 뭐 문화생활을 해요. 숲속으로 막 다니고 애들 데리고 갯벌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5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돈 모아가지고 결혼도 했잖아요. 결혼하셨잖아요. 예. 섹시도 만드시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자연 생태계 무생명들을 대변하는 운동을 해보자. 그리고 그것도 좀 전문적인 운동. 맨날 반대만 외치는 게 아니라 반대한다면 그 이유와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운동을 좀 해보자. 전문적인 생태 운동. 그걸 지향하고 시작했던 거라 딱히 은평의 털을 잡겠다. 그리고 은평 지역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그때 은평이 가장 쌌잖아요. 예, 가진 돈은 별로 없고 달랑이 한 500만 원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찾다 보니까 은평구에서도 가장 외곽지역, 지금은 이제 뉴타운으로 바뀌어서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은평구 외곽의 구파발, 진관 내동, 진관 외동이 가장 그러니까 집값이 쌌던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외곽에 있는 집들이 또 주변에 산이라든지 이런 녹지를 많이 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게 이제 뭐 생태, 이렇게 뭐 생물 뭐 이런 거니까 조건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은평구에 털을 잡았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우리가 털을 잡았던 동네 이름이 물풀의골이거든요. 네. 동네 정서나 분위기가 정말 시골 마을 같았었어요. 저희가 얻었던 집도 실은 대문도 없었고 그다음에 사무실 문도 닫히지 않았었거든요. 너무 허름하고 싸가지고 동네 사람들 수시로 막 찾아오셔요. 일하고 있으면. 그때는 뭐 하는 데냐 이런 예, 제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었잖아요. 아이고 총각 뭐해? 유명이네요. 예, 총각 뭐해 와가지고 막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애 맡길 데 없으면 애 좀 봐줘. 맡겨놓고 가시고 또 어떤 때는 김치당 갔다가 김치도 당장에 가지고 오시고 감자 삶았다고 감자도 갖고 오시고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되게 좋았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거기서 네. 있다가 2002년인가 저쪽 기자촌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그 다음에 간 게. 예. 방화덕 아니 물풀의골에서도 한번 이사를 했었어요. 조금 아래쪽에 있다가 위쪽으로 이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촌으로 이사를 했죠. 기자촌에서 한 3년 있었나? 계속 있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음성뉴타운 개발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됐죠. 저희가 이제 그 구파발 저기 물풀의골에서 있으면서 아무리 이제 저렴한 집이더라도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될 상황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2년마다 이렇게 사무실을 옮겨 나가는 거, 옮겨 다니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 뭐 자료도 많고 책도 많고 뭐 이런 물건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되게 이제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 자산화 전략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금을 조금 모으고 그 다음에 집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집을 샀던 거죠. 단독주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집은 내부 공간은 사무 공간으로 쓰고 외부에 이제 정원이나 그 앞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적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
심지어는 그 앞쪽에다가 핀터를 읽어가지고요. 자생 하원 뭐 이런 거 자생 식물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들 갖다가 심어놓고 사람들한테 뭐 해설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이런 공간을 쓰기도 했었고 마당에서는 뭐 아이들 프로그램도 막 운영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게 이제 기자촌 시대인데요. 한 3년 있다가 우리는 계속 그 공간에서 살고 싶었었는데 안정적으로 이게 전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은평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동한 게 어디냐면 이제 백화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진관동 아니 이제 기자촌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백화사 시대가 열린 거죠. 현재는 10명이거든요. 네, 좀 흩어져 있어요. 제 강동에 4명, 마포에 4명, 은평에 한 3개월 전까지는 3명이었다가 이제 2명. 한 친구가 이제 녹색 정치를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나가서 지금 은평에 이제 2명 이렇게 해서 10명 현재 있어요. 그 원래 저희 꿈은 저희 단체가 지향했던 건 뭐였냐면 큰 단체가 되면 어떻게든 부패하더라. 그래서 작고 강한 조직을 지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쪼개내고 그리고 그 조직들이 네트워킹 되는 방식이 맞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25개 자치구에 적어도 서울 지역은 25개 자치구마다 생태보존 시민과 같은 조직들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네트워킹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앞으로 지금 22개가 남은 거죠. 네, 그렇죠. 3군데. 예, 3군데 하는데 20년 걸렸으니까 22군데 하려면 아마 한 100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은평이 못하면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못할 것 같아요. 은평은 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뭐 지표를 보면 녹지율의 경우에도 서울에서 한 4번째 정도로 녹지율이 높고 풍부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이 녹지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성이라든지 그냥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여전히 건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활동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민간 협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량들을 보면 충분하게 저희 단체가 지향하는 자연과 사람이 저렇게 어우러진 뭐 전환마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잠재력이 그렇다고 하는 거고 그 잠재력을 이제 폭발시켜서 정말 전환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제 어떤 과제일 텐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단체 뭐 활동가나 회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그런 지향점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는 미래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서식처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식처 보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식처라고 표현하는데요. 뭐냐면 삼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걔네들한테도 마을이 필요하고요. 자기들의 성격에 맞는 집들이 필요해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전문용어로는 서식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서식처가 지금 당장 서울을 이렇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한 26%, 7%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늘어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서식처가 더 이상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게끔 지켜내는 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운동의 영역이에요. 내가 하는 활동들이 환경이나 생태나 이 생태계 전체 구조 안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까 나쁜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자세고 훌륭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그가 하나하나 작은 소소한 일들마다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조금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생각이 자꾸 드니까. 어떤 경우는 네. 좀 이렇게 무던해질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본인이 마음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떤 거든지 상관없다. 남들이 뭐 생각하는 건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기준에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즐거운 불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는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피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 불편이 즐거울 수도 있어요. 예.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렇게 불편한 거를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데 난 그게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즐거워. 이제 은평세길도 아마 이제 현안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조만간. 그러니까 왜냐면 아예 취임사의 구청장이 은평세길을 뭐 조기에 착공한다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하니까 네. 그럼 왜 그렇게 선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은평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그러게요. 크지는 않아서 우리로서는 입장을 표현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예전에 좀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는 북한 살리기 은평 시민연대 이런 게 다시 활동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뭐 네. 그런 현안 문제도 있고요. 네. 중장기로 본다면 은평구가 실은 아까 녹지율이 높긴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외곽에만 녹지가 그렇죠. 있어요. 도심지 안에 사람이 사는 동네 안에는 녹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도심지 안에 녹지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정말 녹색 도시 아니면 뭐 이렇게 정원 도시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전환마을을 만든다고 하는 게 큰 목표예요. 생태적 과제,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의 과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전환의 과제,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먹거리와 관련된 과제들. 이게 전반적으로 그 개별 과제가 해결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게 전환마을인 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전환마을을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 목표예요. 은평에서. 수십 년 걸릴 거예요. 뭔가 구체적 결과물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되게 뿌듯하죠. 예를 들면 저기 기자촌에 진관사 있잖아요. 진관사 앞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도 실은 그 원래는 이제 거기가 은평 뉴타운 개발되면서 맹꽁이들이 습지들이 많이 사라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를 설득해서 서울시의 자연환경 보존조례에 근거한 야생생물 보호구로 후보지로 여기 한번 보자 해서 설득해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한 거예요. 향림 도시농업 체험원. 그것도 무던하게 수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국궁장으로 만들어질 것들을 반대하고 도시농업 체험원으로 만들자라고 그렇게 막 노력해가지고 과정도 주민 참여 방식으로 해서 세팅하고 지역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 전체 은평으로 본다면 은평이 한 단계 한 단계 변해왔던 것들 뭐 예를 들면 어린이 잔치 한마당, 은평 상상 축제, 그 다음에 은평 누리 축제, 그 다음에 뭐 협치 뭐 이렇게까지 확장되어 오는 과정에 생태보존 시민 모임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왔다. 거기에 에너지도 많이 쏟았고 다른 단체보다 훨씬 더 열심히 역할 분담하고 책임지고 그 과정을 겪어왔다. 그래서 은평 시민사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생태보존 시민 모임은 자기 역할을 했다. 자부심을 느껴요. 그게 소소하게는 뭔가 우리가 행사를 기획하고 프로그램 막 하고 나서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보여주는 그 환한 모습들, 그 다음에 웃음, 그 다음에 가끔씩은 고맙다라든지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하는 반응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일들을 보람차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뭐 가끔은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뭐 그런 반응이 있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런 반응들보다는 훨씬 더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었고 그런 결과도 많아서 그런 일로 계속해서 활동을 좀 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단체는
고민이 많죠. 일단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공간 마련이라고 하는 과제도 갖고 있고, 지금보다 좀 더 많은 활동가들이 이런 공익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화마을 만들기 선언했는데 정말 이 경로로 가고 있냐, 그리고 이 측면에서 성과가 구체적으로 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계획들이 이제 수립돼야 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게 과제로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건 바람직한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해요, 저는. 만약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다면 그러면 나한테 주어지는 새로운 미션은 뭘까라고 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1시민 2단체 후원회원 가입하기, 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단체에서 자원봉사하기, 뭐 이런 거. 이게 일상화되고 문화화되면은요,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런 은평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좀 관심 가져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예. 생태보존 시민 모임에 꼭 가입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은 제가 감히 못하겠고요. 저기 보면 그런 단체들 뭐 병시민신고를 포함해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 회원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끝났죠? 네. 네.